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과목은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입니다. 그러면 이 과목이 어떠한 내용들을 다루는지 여러분과 가볍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 보세요.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은 그림에 보시는 이러한 내용을 다룹니다. 뭘까요? 지금 사진을 딱 보면 은행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금리가 보입니까? 금리가 보이시는 분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시험 보더라도 합격입니다.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은 경제를 다루는 과목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소 경제와 관련된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기본적인 점수는 무난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이번 1월 달에 기준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기준금리가 0.5%포인트가 오를 때마다 은행 대출금리는 1.5%포인트가 올랐어요. 그런데 1월 달에는 기준금리가 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왜 안 변했을까요? 정부가 금리 인상을 억제시켜서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러죠? 관치금융이라 그러는데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준금리로 인해서 대출금리 인상이 안 된다는 얘기는 예금금리 인상도 같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대출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말라고 하니까 예금금리 인상을 같이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정책인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과목이 개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코인입니다. 코인에 투자해 보신 분 투자해 봤습니까? 안 했습니까? 젊어 보이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코인에 투자를 해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세대가 달라져요. 코인에 투자한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쪽은 신세대고 코인에 투자해 본 적이 없다면 신세대입니다. 반응이 별로 안 좋은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미국의 경제 성장률과 코인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코인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하니까 중국에서는 자국민들에게 코인 투자를 못하게 강제화시킵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에 들어와 있던 중국 사람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코인은 미국의 주가와 상당히 연동해서 오릅니다. 최근에 미국 주가는 올랐습니다. 그럼 코인 가격은 어땠을까요? 올랐습니다. 단 향후 미국 경제는 좋아진다는 겁니까? 나빠진다는 겁니까?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그냥 기대하고 싶다는 겁니까? 누가 그렇게 말을 하던가요? 향후 미국 경제는 상당히 어두운 상황만 남았습니다.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고요. 그럼 코인의 상황도 좀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불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좀 관심을 가지라고 투자 시점을 잘 고려하시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요. 뭐처럼 보이죠? 곡물입니다. 어느 나라 같습니까? 하루에 최소한 이 나라는 뉴스를 틀면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아마 여러분들이 접했던 나라입니다. 우크라입니다. 대규모 농사를 짓던 나라인데 지금 정쟁 때문에 세계 곡물 가격이 다 올라갔습니다. 곡물 가격이 인상되었다는 느낌이 별로 없죠? 잘 생각해봐요. 과자 가격 올랐죠? 빵값이 올랐죠? 이런 밀가루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모든 음식들요. 점점 가격대가 다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을 개론해서 공부하는 것들입니다. 이번에는 뭐처럼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산다면 지금이 적기인가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겁니까? 질문 바꿔볼까요? 향후 가격은 더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은 저점까지 온 걸까요? 더 떨어질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요? 2, 3년은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국가 경제가 엉망이 될 텐데요. 매스컴에 나와서 2, 3년간 앞으로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말이 맞다라고 하면 나의 상태가 어떻게 될 건지를 생각해봐요. 내가 계속 직장을 다니고 있을 수 있겠는지를 생각해보고 나의 연봉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건지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을 금리와 연동시키는 것은 원칙상은 맞는데 모든 것을 금리와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 이자율을 10% 달라고 한다고 전제합시다. 근데 우리가 10% 이자를 주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11%라면 대출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야죠. 그러니까 금리가 부동산 가격을 지배하고 금리가 부동산 시장을 지배한다는 얘기는 그것은 일부 옳은 얘기는 한데 그것이 완전한 진실만은 아니라는 것.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어느 순간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단기 급등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진지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을 일단 첫 번째 뭘 보는 게 제일 좋을까? 거시경제입니다. 그럼 거시경제란 미국과 중국의 경제를 볼 수밖에 없고
그 두 나라가 지금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 두 나라가 자꾸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도 있기는 한데, 그 두 나라가 일단 상황이 좀 정상적인 상황으로 되도록 가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유무역이죠. 그래서 30년 전부터 우리가 들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세계화라는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중국과 정상적 국교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들었던 세계화가 다시 이제 탈세계화로 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급변하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그런 시장은 더 이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탈세계화로 가기 때문에. 세계화를 주장했던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미국이었습니다. 지금 탈세계화를 주장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러면 30년간 탈세계화라는 과정 속에 가장 급격하게 성장한 나라가 어딜까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 중국의 성장을 보고 지금 탈세계화를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국 중심으로 가는 거죠. 자, 여기는 어떤 시장입니까? 주식시장이죠. 우리가 주식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무엇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 회사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 그 회사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그 기업의 실적이 좋아서 올해 배당이 많을 거라고 놓으면, 기사가 뜨면 주가는 급등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 그런 현상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가요? 대한민국 주식이에요. 단순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을 한 주를 살 때 미국 사람들이 들어오면 똑같은 돈으로 몇 주를 살 수 있죠? 10주를요. 어쨌든 달러는 우리보다 가치가 일단 10배 시장이 높은 상태니까 미국은 조금만 돈을 가지고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많은 주식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인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우리 주가가 휘청휘청하는 겁니다. 얘는 뭔가요? 국채입니다. 그리고 채권이라 그러죠. 국채 이자율이 인상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나라 국가의 신용도가 좋아진다는 뜻일까요? 나빠진다는 뜻일까요?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했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왜 국채를 발행했을까요? 돈이 필요해서. 한국은행 금고에 돈이 별로 없으니까 국채를 발행한 거죠. 근데 왜 투자를 안 하죠? 그들은 한국 경제에 위험하다고 느낀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부는 돈이 필요한 거니까 이 채권의 이자율을 인상해야 될까요? 인하해야 될까요? 인상해야 되겠죠. 그럼 다시 말해서 어느 나라의 국채 이자율이 오르고 있다는 말은 그 나라 경제가 안 좋거나 향후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자, 얘는 어떨까요? 향후 금값은 언제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금값은 미국 경제와 반비례입니다.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금값은 내려가고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금값은 좋아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023년 가장 안전한 상품은 뭘까요? 달러. 왜 그렇죠? 미국의 경제력 때문에. 근데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반대로 미국이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돈들은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갑니다. 근데 최근에는 미국 경제가 의외로 좋아지고 있다는 기사들이 계속 났고 실제로도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금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 경제가 2023년이 되면 나빠질 것이라는 것은 전 세계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돈들은 전부 여기로 다 미리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나빠지기 시작을 하면 금값은 아마 앞으로 금반지 구경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럼 단순히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우리는 금에 투자할 건지 말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금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파트를 살까 말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아파트를 살까 말까는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시경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미시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세계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따라서 가계 소득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알아야만 부동산에 투자를 할 건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습할 과목이 이런 내용들을 학습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투자를 알면 경제가 보인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경제를 알면 부동산과 개론이 보일 겁니다. 단순하게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것을 아파트만 바라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에워싸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에서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학습하게 될 겁니다. 수고했습니다.